오늘 미국 연준 0.25포인트 금리 인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동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이기보단 저는 이제 끝자락에 거진다 온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방향성을 정확히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최근 S&P 500 지수가 밀려 올라오고 나서 4천선 언저리에서 깐딱깐딱하고 있다 이제 뚫고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추세적으로 계속 수개월간의 상승 탄력을 보이기보단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나온 것들을 좀 보면 PMI 지수가 마켓에서 나오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ISM에서 나오는 두 군데서 다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제조업 PMI 지수가. 그런데 이제 마켓에서 나오는 건 두 달 연속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아직 수축 국면 안에 있지만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축 국면 안에 있고, 세부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제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50원짜리에서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를 보면 이게 그 급여 처리 관련된 회사일 겁니다. 아마 얘가. 그래서 그 급여 처리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변화가 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는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숫자는 지금 내려왔다가 갑자기 툭 둘려 올라갔어요, 일자리 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이 그 잡 오프닝, 신규 고용 일자리 수 말고,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 오프닝하고 레이버 턴오버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잡 오프닝이거든요. 이게 내려오다가 살짝, 여기서 이제 들리기는데, 이건 추세선이죠. 얘는 추세선인데, 추세선 살짝 내려가다 살짝 상승, 그러니까 하락 강도가 꺾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이거든요, 얘가 고용이고, 얘가 일자리 그만두는 겁니다. 얘가 해고당하는 거고. 근데 해고당하는 건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만두는 것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쪽 경기 수축 국면에서의 추세,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상승하던 패턴이 내려가고 실업은 하락하던 패턴이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인 패턴은 지금 고용시장이 신규 실업상황 청구 건수나 혹은 신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일단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일자리의 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니까 그 정규 일자리가 아니고 그 파트타이머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이제 고용이라든가 이제 그만두는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해고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를 놓고 보면 고용 시장이 그렇게 그 탄탄하게 과열되는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고 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도 100달러, 101달러가 깨졌거든요. 깨져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원자재 가격이 보시면 유가 두 개, 천연가스까지 다 급락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좀 내려왔거든요. 달러 인덱스하고 방향성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하튼 약간 힘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유가가.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게 미국의 유정수입니다. 전체 유정수고, 이게 그 5일 유정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최근에 정점을 치고 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12월 이후로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유정수가. 전체 유정수도 살짝 내려갔죠. 꼭지점을 치고. 전체 유정수 같은 경우 이제 꼭지점을 치고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재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쿠싱 지역의 그 오일 재고거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작년 겨울 12월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체 그 오일 재고거든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 살짝 내려왔던 것도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재고가 작년 한 하반기
8월? 3, 4분기 이후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난 것도 있을 거고 수요가 좀 위축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혼재된 부분 때문에 석유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석유 수요가 중국의 그 오픈이나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뭐 유가가 다시 $1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는 거는 계속 작동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고용은 좀 버티는 것 같지만 이거 한국경제인데 박한신 기자께서 김일규 기자하고 같이 올리신 겁니다. 2월 1일 날 이게 계약이 줄 취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볼 필요 없고 이거만 보시면 돼요. 고금리로 할부금리가 취소되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포기하는 거죠. 기존 계약을 포기하니까 포기한 사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현재는 생산을 늘리면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경기 수축 국면에 경기 민감한 이 자동차도 여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반등하는 게 있습니다. 반등하는 것들. 이제 악화됐다가. 그게 PMI 지표예요. 그 다음에 심리 지표. 물론 우리나라는 심리 지표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는 둘 다 내리받고 있고요. 아랫방향으로. 유럽은 PMI 지수도 그다음에 소비자, 기업 심리 지수 전부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수축 국면에 있지만 거기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은 미드 코로나로 가면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 PMI 지수가. 미국은 둘 다 깨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미시건 대학이라든가 컨퍼런스 보드라든가 이런 쪽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제 지표인 뭐 가동률이라든가 혹은 생산이라든가 리테일 세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반등을 하는 추세로 보이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고 횡보하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경제 활동의 움직임은 약간 취약한데 심리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터닝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주가도 역시 심리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MI 반응의 움직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돈나머니가 한참 죽었었죠.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조금 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추세를 봐야 되겠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추세를 타려면 경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밑에다 두고 받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걸 받친다는 뜻은 심리 지표가 받쳐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현상 지표들,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출하라든가 재고,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건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의 패턴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일정 부분 한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패턴이 터닝해서 바뀌는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화된 국면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빅스 지수라든가 혹은 뭐 CNN 비즈니스 그리디안 여기 보면 CNN 비즈니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이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가 상대적으로 최근 작년도 초반부에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제 쉬어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외에 이제 그 NAIM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투자하는 거 보면 포지션을 상당히 늘렸고 얘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포지션 늘린 것 작년 8월 달에 올렸던 거 그다음에 이제 작년 4월 달 께인데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4월 달 께 근접하거든요. 추세적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쉬어가야 될 때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AAIA 그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인데 25일 날 발표한 거 보면 불리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베어리시가 늘어나고 있고 심적으로 약간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개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후의 여기 빅스하고 VXN. 빅스는 그 S&P 500 지수 변동 지수고요. VXN은 나스닥 변동 지수입니다. 내려왔는데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게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반등할 시기가 근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경제 지표가 따라주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 지표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면서 추세를 계속 밀어 올리기에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리면서 조정을 조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풋콜레이션인데 이 아래로 내려오면 풋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풋이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주식이나 지수 시장이 합해진 건데 이거는 보시면 얘도 일정 부분 이제 12월 말에 급등했다가 풋 지수가 올해 들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온 강도가 사실은 작년에 일정 부분 있었던 수준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바닥까지 찍고 다시 반다운인데 이게 작년 초반부 바닥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왔었죠. 그래서 일단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발표도 했고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하더라도 강도가 떨어지면서 조정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건데 오늘 이제 25bp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문구를 올려뒀고 지금 4.75가 됐는데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서 한 4.25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모건 스탠리 전문가이기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만합니다. 방영철 기자께서 2월 1일 날 올리셨는데 조선일보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전 10시 유튜브 생방송 여기 보면 1일 1월 증시상승에 고무되어 있지만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라는 게 걸리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월스는 강한 경고를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익 마진이 실망스럽다. 이 영업이익률이 좀 실망스럽다는 뜻이겠죠. 연준이 아직 비둘기파적인 기조의 피벗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08년 이래 최악의 실적 침체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한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영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요 내용이 동영상에 있나 봐요. 이걸 한번 찾아봐서 방영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라고 찾아봐서 보십시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이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기본 규칙을 잊은 듯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주식시장에 항상 환상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대폭 급락하고 이게 급락이라는 게 대단히 깨진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세선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걸 대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들,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 생산, 재고, 출하, 뭐 소비자 지출, 도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무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걔 흐름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아마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연준이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줄였지만 긴축의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연준하고 그 22 쪽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 국채들은 계속 시장에다 다시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당겨 드리고 있어요. 중앙은행으로. 이거 이제 이 연준하고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하고 22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이 세 군데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채권을 매집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면서 끌어들인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 규모가 계속 준다는 얘기는 만기가 됐건 아니면 보유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건 간에 두 가지 형태에서 그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대출을 차입받은 가계와 기업이 이자를 더 내게 만들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은 금융회사나 혹은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라든가 혹은 여신 전문 기업, 대규모 금융기관 혹은 뭐 투자 전문 기업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중앙은행에 끄집어가면서 걔네들한테 자금을 줬겠죠. 현금을.
근데 그런 현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한테 채권을 다시 돌려주면서 혹은 만기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일정 부분 자금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자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그거와 반대되게 추세를 끝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 걸 보면, 그리고 기준금리를 멈춘다라도 이 추세는 계속 내려가게 될 거고, 그게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의 경제는 경제는 회색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없을 겁니다. 반등인데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향후에는 경제 지표에 맞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실적 장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주식시장 때문에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1년 동안 S&P 500 지수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다가 이 내려온 강도 때문에 다 반등 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반등이 사실은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조정 국면을 다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데, 아마 그 시기는 2분기 정도에 경제지표 움직이는 거 보고 아마 그 강도가 유지될 것 같고, 고용지표라든가 생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지표 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IMF에서는 경기 수축이 없이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실현될지는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가 약간 호전되는 무역 쪽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주로 심리 지표 쪽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